임금 노동자가 차츰 대세를 이룸에 따라 1894년에는 노비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노비의 존재가 미미해지고 노비 이외의 대안이 마련되자 노비 제도가 공식적으로 소멸한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1894년에 일어난 사건은 노비 제도를 폐지한 사건이 아니라 노비 제도가 더는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한 사건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진화론은 현대에 이르러 종의 고정을 거부하며 공통조상으로부터 계통 발생하였으며 형질의 변화가 수반된다는 정도를 인정합니다. 또 진화의 운동 원리로서 자연선택의 가설을 수용합니다. 소박한 페미니스트의 대표적인 논의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아이를 낳는가 낳지 않는가의 차이와 근력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많은 차이, 남녀의 공격성이나 상냥함에 있어서의 차이, 수학적 능력의 차이, 그 외의 여러 가지 능력이나 경향의 차이는 교육 환경 등의 사회제도로 만들어진 차이다. 따라서 남자에게는 자연스러운 강간 충동이 있다든가 여자는 가정을 지키는 본능이 있다든가 라고 결정해버리는 성행동이나 역할의 성차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또 동성애자의 권리 주장의 논의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적어도 남성 동성애는 동성애 유전자라고 해야 할 원인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X염 색체의 말단 근처 XQ28로 불리는 영역에 동성애자가 고확률로 공유하는 5개의 마커가 발견되었다. 여성 동성애에도 같은 유전자가 관련되고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다. 즉 동성애는 스스로 선택한 성질은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동성애를 부도덕하다든가 타락했다든가 라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다. 차별 반대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주장이다. 이를 평가해 보시오. 어떤 행동의 선악은 그것이 유전적일까 자연적일까에 의해 좌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전적이면 그 행동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스러운 자연도태의 산물인 성질이 그대로 정치적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성질이라고 상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의 페미니스트의 생각은 남성의 강간은 자연스러운 충동일리가 없기 때문에 비난해야 된다. 동성애 차별 반대로는 동성애는 유전적이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함축을 가집니다. 이 입장은 매우 곤란합니다. 첫째, 실천면에서 곤란합니다. 비난의 근거를 자연스러운가 아닌가에서 구하면 자연스럽지 않은 자연스러운 충동을 비난할 수단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생리학이나 유전학적 연구에 의해 남성의 강간 충동은 남성 고유의 유전자에 의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강간은 자연스러운 충동이므로 비난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남녀의 소질의 차이가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남녀 차별은 용서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동성애 유전자의 발견은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성애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 또 동성애 유전자의 발견이 사실이라고 해도 동성애 유전자를 갖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 동성애를 선택하는 경우 비난해도 좋은가라는 물음이 생깁니다. 오히려 유전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야말로 그것이 무해한 행동이면 개인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인권사상의 기본입니다. 자연스러운지 아닌지를 선악의 기준으로 삼는 입장은 이와 같이 몹시 빈약합니다. 왜 빈약한가 하면 사실과 규범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2의 이론적인 결함입니다. 자연스럽기 때문에 악이 아니다. 유전적이기 때문에 선이다. 흰 것은 아름답다. 모난 것은 추하다. 성서에 따르는 것은 선이다 등등 색이나 형태 등 객관적인 성질에 의해 자동적으로 도덕적, 미적 성질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자연주의라고 부릅니다. 자연주의는 오류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선이라고 하는지, 미라고 하는지 등의 가치 판단은 사실의 판단과는 레벨이 다릅니다. 사실과 가치의 양 레벨을 혼동에 동일시하면 가치는 좁은 정의 안에 속박하게 되어 자의적인 나치형 윤리가 횡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